깊고 습한 지하실 안에는 묵은 한지 냄새와 비릿한 묵향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방이 꽉 막힌 밀실의 한가운데서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정체 모를 사내의 구분 등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사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커다란 벼루에 붉은 안료를 미친 듯이 갈고 또 갈았다. 핏빛보다 붉고 심연보다 짙은 그 빛깔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고기를 지식여 짜낸 선혈과도 같아서 지켜보는 이의 숨통을 옥죄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은 붉은 진흙처럼 변한 안료를 푹 찍어 허공에 무엇인가를 그리는 시쫌을 하더니 이내 탁자 위에 고이 펼쳐진 비단 화폭으로 향했다. 화폭 속에는 붉은 치마를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인의 자태가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었으나 기이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눈과 코 그리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사내는 핏발선 눈동자로 그 여백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떨리는 손길이 비단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억눌린 광기가 밀실 안을 가득 채웠다. 조금만 기다리시게,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오늘 밤이면 필히 당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매혹적인 두 눈을 되찾아 줄 것이니. 사내는 마치 살아있는 연인에게 속삭이듯 다정하고도 뼈 시린 음성으로 화폭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 매달린 뒤틀린 미소는 애절함과 잔혹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어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수년 전 그날 밤 창백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던 순간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뇌리를 스치자 사내의 전신이 경련하듯 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붉은 안료가 담긴 벼루 곁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칼날 위로 일렁이는 촛불이 붉게 반사되며 마치 여인의 피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환영을 만들어냈다. 저작거리에 천박한 것들이 감히 당신의 고귀한 자태를 흉내내며 더러운 숨결을 내뱉고 있더군. 그 오만하고 요망한 눈동자들을 모조리 도려내어 이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겠네. 쇳소리 섞인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돌벽을 타고 기괴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며 지하실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나무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조그만 목소리가 틈새로 새어 들어왔다. 나으리, 분부하신 대로 덫을 쳐두었사옵니다. 강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 떠돌이 환쟁이 놈이 오늘 밤 아주 어여쁜 사냥감을 숲속 폐사지로 유인할 것이라 전해왔사옵니다. 문 밖의 사내는 주인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운 듯 바들바들 떠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내는 대답 대신 벼루에 고인 붉은 물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길고 가는 붓을 집어들었다. 그 천박한 환쟁이 놈에게는 특별히 제조한 이 붉은 단사 묵을 하사하도록 하라. 붓 끝을 혀로 핥는 그놈의 더러운 버릇이 필경 제명을 재촉할 터이니 이토록 우아한 죽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사내의 싸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문 밖에서는 숨을 죽인 채 명을 받들겠다는 짧은 대답만이 돌아오고 이내 발걸음 소리는 멀어져 갔다. 밀실 안은 다시 끔찍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내는 붓끝을 붉은 물감에 깊숙이 담그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희미한 촛불이 붉은 붓끝을 비추자 마치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붉은 궤적이 허공에 맴돌았다. 화폭 속 얼굴 없는 여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내의 광기 어린 눈에는 그녀가 금방이라도 자신을 향해 아름다운 두 눈을 뜨고 미소 지어줄 것만 같았다. 피로 물든 꽃만이 결코 시들지 않는 법이지. 오늘 밤 도성의 밤하늘은 그 어떤 수묵화보다 처절하고 붉게 물들 것이야.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사내의 중얼거림과 함께 비극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한강 유역은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 벚꽃과 강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춘당대 앞 너른 마당에서는 도성의 내로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추능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가야금 선율과 취객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태평성대의 한 자락을 화려하게 연출하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풍경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조용히 편리를 틀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인파가 북적이는 강가 한 구석에는 장안의 명물로 통하는 떠돌이 환쟁이 윤복이 돗자리를 깔고 능청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붓끝은 제법 날렵하고 기교가 넘쳐 젊은 기생들과 한량들이 앞다투어 그의 앞에 줄을 섰다. 윤복은 능글맞은 입담으로 손님들의 얼을 쏙 빼놓으면서도 이따금 날카로운 눈매로 주변을 번득이며 쓸만한 사냥감을 물색하는 하이에나 같은 본성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고 야비한 빛을 스멀스멀 뿜어내고 있었다. 한창 신이 다서 붓을 놀리던 윤복은 습관처럼 거뭇한 붓끝을 제 혀로 날름 핥고는 방금 전 배달된 붉은 단사묵을 벼루에 힘차게 갈기 시작했다. 붉은 먹물이 화선지 위로 선연하게 번져가던 찰나 갑자기 그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며 두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기괴하게 돌아갔다. 컥컥거리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입에서 붉은 피거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이내 그는 마시던 술잔과 벼루를 엎으며 화선지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참변에 화사하게 웃고 떠들던 기생들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낭만적인 춘풍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평화롭던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마침 사복 차림으로 강가를 순시 중이던 한성부 판관 조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혼비백산한 인파를 가르고 재빠르게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의 곁을 호위하던 건장한 포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몰려드는 구경꾼들을 매섭게 밀어내고 붉은 오라를 겹겹이 쳐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며 삼엄한 경계를 펼치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윤복의 시신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냉철한 시선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허리춤에서 조그만 은장도를 꺼내어 망자의 입술 주변을 조심스레 훔쳐내니 은빛 칼날이 순식간에 검푸른 빛깔로 끔찍하게 변색되어 버렸다. 시신에 뒤틀린 사지와 혀끝에 맺힌 기괴한 붉은 반점들을 묵묵히 응시하던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이며 이내 범상치 않은 극악무도한 독살 사건임을 직감한 듯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다급히 달려온 관아의 오작사령이 시신 주변에 엎질러진 술잔과 먹다 남은 안주들을 일일이 은침으로 찔러보았으나 칼날의 빛깔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선명했다. 음식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토록 치명적인 맹독을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순식간에 주입할 수 있었단 말인가? 조진우는 매의 눈으로 현장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던 중 죽은 윤복의 굳어버린 손에 꽉 쥐어져 있는 짐승의 털로 만든 가느다란 붓과 엎어진 벼루를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그가 깨끗한 천에 붓을 감싸 조심스레 들어올리자 붓 끝에는 핏빛보다 붉고 기이한 냄새를 풍기는 단사묵이 끈적하게 잔뜩 묻어 있었고 그곳에 은침을 대자마자 소름 끼치도록 새까맣게 변해버렸다. 음식이 아니라 이 붉은 먹에 지독한 극독이 섞여 있었구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붓끝을 혀로 핥아 다듬는 환쟁이의 치명적인 습벽을 너무도 잘 아는 자의 교묘한 소행이다. 조진우의 서늘하고도 묵직한 음성에 주변을 둘러싼 포교들은 일제히 등골이 쭈뼛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굴 없는 범인은 피해자의 사소한 버릇조차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온전히 꿰뚫고 있었고 제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끔찍한 살육을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기만적으로 완성해낸 것이다. 조진우는 화선지 위로 무참히 번져나간 독 묻은 붉은 먹물을 차갑게 응시하며 도성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잔혹하고도 지능적인 살인마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는 신속히 시신을 거두라 명하며 이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짙은 불안감에 조용히 주먹을 말아 쥐었다. 죽은 윤복의 허름한 거처를 샅샅이 뒤진 포교들은 그가 은밀히 기록해둔 낡은 장부 하나를 찾아내어 조진우에게 바쳤다. 장부에는 도성의 여인들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여 은밀한 초상을 그렸다는 추악한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진우는 장부에 붉은 먹으로 적힌 마지막 약조 장소인 인왕산 깊은 골짜기에 버려진 폐사지, 중림사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우거진 대나무 숲은 한낮의 볕조차 온전히 허락하지 않아 으스스하고 기묘한 음기가 사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 흐느끼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을 토해냈다. 허물어진 일주문을 지나 잡초가 무성한 대웅전 터에 다다르자 조진우의 예리한 후각에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짙은 묵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는 칼자루를 굳게 쥐고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기다. 대웅전 뒤편 서늘한 대나무 군락 한가운데서 숨이 돋칠 듯한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다. 그곳에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굵은 대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여인이 입고 있는 화려한 홍이는 눈이 시리도록 붉어 푸른 대나무 숲의 스산한 풍경과 극명하고도 기괴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언뜻 보아서는 풍류를 즐기다 지쳐 잠든 한 폭의 매혹적인 미인도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축 늘어진 어깨와 창백하게 굳어버린 손끝은 이미 이승의 목숨이 아님을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조진우가 침통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참혹한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곁을 따르던 포교들은 참혹한 광경에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여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상아로 세밀하게 조각된 고급스러운 붓대가 손잡이만 남긴 채 흉기처럼 깊숙이 박혀 있었다. 심장을 정확히 꿰뚫은 짐승의 털 끝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선혈은 그녀가 입은 붉은 치맛자락을 더욱 탁하고 처참한 빛깔로 적시며 차가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미치광이 살인귀는 단지 여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처참한 죽음의 순간마저도 자신의 비틀린 예술적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잔혹하고 기괴한 재단으로 철저하게 꾸며놓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조진우를 분노케 한 것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버린 여인의 안면이었다. 붓을 흉기로 삼아 심장을 찌른 것도 모자라 살인귀는 짙은 먹물을 듬뿍 묻혀 여인의 눈과 코 그리고 입을 무자비하게 덧칠하여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뭉개버렸다. 마치 화폭에 그려진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신경질적으로 먹을 뿌려 지워버린 듯한 그 기괴한 흔적은 살인귀가 지닌 지독한 강박과 여성에 대한 병적인 증오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모골이 송연해지게 만들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늙은 포교 하나가 대나무 뿌리 흙더미 근처에 떨어져 있는 화려한 금박의 옥 놀이개를 발견하고는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채로 조진우에게 달려왔다. 판관 나으리, 이 장신구의 문양은 필시 도성 제1의 세도가인 이 대감댁 둘째 마님의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포교의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에 조진우의 미간이 매섭게 좁혀졌다. 지엄한 사대부가의 규수가 어찌하여 이토록 깊고 음산한 산속 폐사지에 기생이나 입을 법한 붉은 치마를 입은 채 참혹한 주검으로 널브러져 있단 말인가. 조진우는 까만 먹물로 처참하게 뒤덮인 여인의 얼굴과 가슴에 꽂힌 붓대를 차례로 번갈아 바라보며 머릿속에 흩어진 단서의 파편들을 하나로 꿰맞추기 시작했다. 강가에서 피를 토하며 죽은 환쟁이 윤복은 그저 미끼이자 사냥개였을 뿐이고 진짜 살인마는 어둠 속에 교묘히 숨어 완벽한 화폭을 갈구하는 미치광이 화사임이 틀림없었다. 범인은 단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육신을 도구 삼아 자신의 비뚤어진 예술을 기괴하게 구현하려 했고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화폭을 찢듯 얼굴을 먹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쏴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거센 산바람이 불어오며 대나무 잎사귀들이 요동치자 핏빛 치마를 입은 죽은 여인의 옷자락이 스산하게 흩날렸다. 조진우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도포 자락을 벗어 흉측하게 훼손된 여인의 얼굴을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시신을 수습하여 관하로 은밀히 모셔라. 붓을 쥐고 피를 탐하는 이 잔혹한 악귀를 내 반드시 베어내어 원혼들의 한을 달래줄 것이다. 조진우의 서리빨 같은 맹세가 서늘한 대나무 숲의 정막을 가르며 무겁게 메아리쳤다. 웅장한 기와지붕이 위압감을 뿜어내는 도성 최고의 세도가 이 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참담한 비통함으로 물들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둘째 마님의 시신이 관아의 수레에 실려 은밀히 당도하자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던 이 대감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조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훼손된 시신을 덮은 도포 자락을 조심스레 걷어올리며 참혹한 현장의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핏기가 가신 이 대감의 얼굴에는 경악과 회한이 교차하며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다. 어찌하여 이리도 참혹한 몰골로 돌아왔단 말이오. 대체 누가 내 가문에 이토록 끔찍한 원한을 품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이 대감은 가슴에 꽂힌 짐승의 붓대와 먹물로 지식여진 부인의 얼굴을 차마 직시하지 못하고 통곡했다. 조진우는 비통해하는 늙은 대신을 향해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사대부가의 여인이 어찌하여 기생이나 입을 법한 붉은 치마를 입고 인적 끊긴 대나무 숲 폐사지에 홀로 당도했는지 그 연유를 매섭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 대감은 조진우의 날카로운 추궁에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체념한 듯 무거운 입술을 떼었다. 내 부인은 결코 삿된 정을 통하고자 그 으스스한 폐사지로 숨어든 것이 아니오. 그곳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중대한 거래가 약조되어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절박함과 씻을 수 없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조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음 말을 재촉했다. 판관 나으리께서도 혹여 전조의 궁중 비사로 전해져 내려오는 혈매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어간 귀비의 피를 붓 끝에 적셔 안료 삼아 그렸다는 저주받은 붉은 매화 그림 말이오. 이 대감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괴한 그림의 이름에 조진우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전설에 따르면 그 그림 속 매화는 달빛을 받으면 갓 피어난 선혈처럼 요염하게 붉은 빛을 뿜어내며 보는 이의 혼을 빼놓는다는 기이한 소문이 도성에 파다했다. 단순히 저주받은 요물이 아니오. 그 혈매도의 낡은 족자축 속에는 전조의 왕실이 몰락하기 직전 은밀히 빼돌려 산중에 숨겨둔 막대한 금은보화의 위치를 알리는 비도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소. 이 대감은 부인이 가문의 위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그 전설 속의 보물지도를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고통스럽게 털어놓았다. 부귀영화를 향한 끝없는 탐욕이 결국 그녀를 그 죽음의 대나무 숲으로 이끈 끔찍한 덫이었던 것이다. 얼마 전 저잣거리를 떠돌며 춘화를 그리던 환쟁이 놈 하나가 귀한 연주를 통해 부인에게 은밀히 접근해 왔소. 자신이 그 진품 혈매도를 우연히 입수하였으니 거액을 치르면 아무도 모르게 넘기겠다며 폐사지로 유인한 것이오. 이 대감은 부인이 그림을 매입하기 위해 수만 냥에 달하는 막대한 금괴를 챙겨 붉은 치마로 위장한 채 비밀리에 나섰음을 실토했다. 살인마는 분명 그 거액의 금괴를 노리고 가증스러운 미끼를 던져 나약한 여인을 처참하게 유린한 것이라 분통을 터뜨렸다. 조진우는 오열하는 이 대감의 참담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머릿속으로 사건에 흩어진 조각들을 기민하게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천한 떠돌이 환쟁이가 귀한 명화를 미끼로 거액의 금괴를 갈취하려다 욕심이 동하여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서사는 표면적으로 제법 그럴싸한 악의가 맞았다. 강가에서 죽은 윤복 역시 그림의 주인이자 진범인 자에게 은밀히 독살당해 입막음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뻔하고도 추악한 금전살인극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조진우의 날카롭고도 서늘한 직관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강렬한 위화감을 쉴 새 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단순한 강도살인이라면 굳이 여인의 가슴에 정교한 붓을 꽂아 넣고 짙은 먹물로 고귀한 얼굴을 기괴하게 훼손하는 엽기적인 수고를 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전설의 혈매도와 사라진 금괴는 살인귀가 수사망을 교란하기 위해 겹겹이 쳐놓은 현란하고도 기만적인 연막일 뿐임을 그는 뼈저리게 직감했다. 진짜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여인의 죽음 그 자체를 병적으로 탐닉하는 것이었다. 도성 제1의 유흥가인 운종가 뒷골목에는 밤의 여왕이라 불리는 화려한 기방, 청루각이 흐드러진 홍등을 밝히고 있었다. 조진우는 사대부의 근엄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값비싼 비단 도포를 거친 한량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기방의 은밀한 별채로 스며들었다. 방 안에는 짙은 분향과 함께 흐느적거리는 가야금 소리가 농밀하게 퍼져 있었고 화려한 모란꽃이 수놓아진 커다란 병풍 뒤로는 도성 최고의 명기로 소문난 매향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조진우는 기생의 환심을 사려는 듯 두툼한 은정자가 든 주머니를 탁자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한량의 가벼운 농담 대신 강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토하고 죽은 떠돌이 환쟁이 윤복의 이름을 낫고 묵직하게 거론했다. 병풍 뒤에서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올리던 매향의 그림자가 순간 흠칫 굳어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가야금 줄이 툭하고 끊어지는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병풍 너머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매향의 서늘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죽은 윤복이 그저 춘화나 그리며 연명하던 삼류 환쟁이가 아니라 거물급 인사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던 교활한 사냥개였음을 고통스럽게 털어놓았다. 윤복은 뛰어난 눈썰미로 도성의 여인들 중 유독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가고 콧날이 오뚝한 여인들만을 집요하게 골라 은밀히 초상을 그렸다고 했다. 그자는 완성된 초상화를 얼굴 없는 어느 고위 관료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챙겨 싸웁니다. 매향의 증언에 따르면 윤복은 그림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택된 여인들에게 접근해 붉은 비단옷을 입고 산속 폐사지에서 모델이 되어주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유혹했다고 한다. 탐욕에 눈이 멀거나 가난에 찌든 여인들은 그 달콤한 독거미의 거미줄에 속절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 신혼 미상의 대감은 여인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이 지정한 자세를 유지해야만 완벽한 그림이 나온다며 끔찍한 조건을 내걸어 싸웁니다. 매향은 몸을 잘게 떨며 그 기괴한 그림 작업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를 빨아먹는 악귀의 재단과도 같았다고 덧붙였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에 떨거나 자세를 무너뜨리면 그 대감은 짐승처럼 광폭하게 돌변하여 여인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기방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매향 자신도 한때 윤복의 끈질긴 표적이 되어 폐사지로 향할 뻔하였으나 본능적인 한기 덕분에 거절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얼마 전 갑자기 실종된 어린 기생들 역시 윤복의 늪에 넘어가 그 붉은 치마를 받아들고 인왕산으로 향했던 것이 틀림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진우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며 사건의 끔찍한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대부 이 대감댁의 둘째 마님 역시 전설의 보물지도가 담긴 혈매도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혹적인 자태를 남기고 막대한 금은보화를 얻으려는 허영심에 이끌려 끔찍한 사냥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조진우는 금괴와 보물이라는 가짜 미끼 뒤에 숨어 여인의 목숨을 앗아가며 비틀린 예술적 쾌락을 탐닉하는 극악무도한 미치광이의 실체에 전율했다. 수사의 방향이 재물에서 병적인 연쇄살인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조진우는
매향에게 안전을 약속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방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이 도성의 처마 끝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붉은 치마를 입고 눈먼 욕망에 희생된 여인들의 억울한 원혼들이 어지럽게 맴돌았다. 화폭 위의 완벽함을 위해 산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리는 악귀. 조진우는 허리춤의 환도를 굳게 쥐며 이 잔혹한 화살을 반드시 찾아내어 붓 대신 칼로 그 죄를 물으리라 서리빨처럼 다짐했다. 조진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청루각의 은밀한 별채를 빠져나와 관하로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기방 안채 쪽에서 허공을 찢는 날카롭고도 처절한 비명소리가 도성의 적막한 밤 공기를 무참히 깨뜨렸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가 황급히 검자루를 거머쥐고 소리가 난 행수 기생의 처소로 다급히 내달리자 화려한 방문 앞에는 겁에 질린 기생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는 짙은 여인의 분향을 뚫고 역겹고도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나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포교들이 육중한 방문을 거세게 부수고 들이닥친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자락을 떼어놓은 듯 참혹하고도 기괴했다. 도성의 네로라 하는 권세가들을 쥐락펴락하던 교만한 행수기생은 화려한 비단 이부자리 위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끔찍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길고 질긴 명주 화선지가 올가미처럼 단단히 감겨 살백을 잔혹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방 안은 외부의 침입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밀실이었기에 범인의 신출 귀몰한 수법에 조진우의 미간이 무겁게 좁혀졌다. 조진우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시신의 목에 감긴 명주 화선지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분노로 일그러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것은 저잣거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싸구려 천이 아니라 도화서의 고위 화원들이 어진을 그리거나 궁중 기록화를 남길 때만 사용하는 최고급 비단 화폭이었다. 살인귀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면서도 감히 관아의 주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환쟁이 윤복에게 기생들을 공급해주던 이 탐욕스러운 행수를 무자비하게 교살하여 진실로 향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를 잔혹하게 끊어버린 것이다. 이 악귀 같은 놈이 관아의 수사 움직임을 어둠 속에서 샅샅이 지켜보며 우리의 목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구나. 내가 방금 전 매향과 은밀히 접선하여 진실을 캐낸 사실조차 이미 놈의 치밀한 계산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야. 조진우의 짐승 같은 낮은 으르렁거림에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포교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살인마는 조진우가 진실의 꼬리를 밟았음을 기민하게 눈치채고 언제든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행수기생을 가장 먼저 잔혹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관아를 향해 핏빛 경고장을 오만하게 던진 것이 분명했다. 현장의 구석구석을 더욱 세밀하게 뒤지던 조진우의 매섭고도 날카로운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화로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잿더미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곳에는 행수기생이 죽은 환쟁이 윤복과 은밀히 거래하며 산재물로 바쳤던 불쌍한 여인들의 명부와 검은 돈이 오간 장부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새까만 잿가루로 변해버려 스산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악마 같은 범인은 단순한 살육의 쾌락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연결된 모든 불리한 증거들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림으로써 이 참혹한 연쇄살인극의 꼬리를 완벽하게 자르려는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지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끔찍한 살기와 짙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밀실 안에서 조진우는 핏발선 눈동자로 창밖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고한 여인들의 붉은 피를 무자비하게 짜내어 자신의 비틀린 화폭을 기괴하게 채우려는 그 미치광이 화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성 어딘가에서 숨죽인 채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관아의 수사망이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올수록 광기에 철저히 사로잡힌 살인마는 더욱 조급하고 무자비하게
새로운 피와 재물을 갈구할 것이 자명했기에 한시라도 지체할 틈이 없었다. 조진우는 칼자루를 바스라져라 움켜쥐며 곁에서 대기하던 포교장에게 당장 한성부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도성에 굳게 닫힌 성문들을 빈틈없이 봉쇄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아울러 조금 전 자신에게 귀중한 진실을 털어놓았던 매양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최고의 무예를 자랑하는 호위 무사들을 비밀리에 청루각 안팎에 다중으로 배치하여 그녀를 철통같이 지켜내라 하명했다. 보이지 않는 핏빛 북극과 날선 검날이 어둠 속에서 숨막히게 교차하며 목숨을 건 잔혹한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조진우는 참혹하게 죽은 행수의 목을 옥죄고 있던 길고 질긴 비단 화폭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어 밝은 호롱불 아래로 가져갔다. 피비린내와 짙은 분, 향기가 뒤섞인 방 안에서 그의 날카로운 두 눈은 비단 끝자락에 묻어있는 아주 미세한 먹물 자국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붓끝이 춤을 추듯 스쳐 지나가며 남긴 기이하고도 유려한 형태의 흔적이었다. 살인귀가 급박한 교살의 순간에도 미처 숨기지 못한 예술적 강박의 잔재이자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단서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 먹물 자국은 평범한 저작거리 환쟁이들이 쓰는 탁하고 거친 선이 아니라 붓이 화선지 위를 비호처럼 내달리며 힘과 여백을 조율하는 특유의 유려한 기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조진우는 과거 도와서 제조 영감을 모시며 수많은 궁중 명화들을 감정했던 자신의 예리한 안목을 떠올리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토록 오만하고도 정교한 필치는 오직 권례 도화서에서 혹독한 수련을 거친 최고위급 화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법이었기 때문이다. 도화서의 명망, 높은 화원, 그것도 어진이나 궁중 기록화를 전담할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갖추었으나 끝없는 예술적 탐욕과 광기에 사로잡혀 결국 어둠 속의 잔혹한 살인마로 타락해버린 짐승 같은 자. 조진우는 머릿속에 맴돌던 수많은 용의자들의 초상을 하나씩 냉혹하게 지워나가며 마침내 좁혀진 한 무리의 짙은 그림자들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살인마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성의 가장 고귀하고 화려한 예술의 장막 뒤에 교묘하게 숨어 무고한 여인들의 붉은 피로 자신의 병든 화폭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조진우는 깊은 폐사지에서 훼손된 아내의 시신을 거두며 굵은 눈물을 흘리던 이 대감의 창백하고도 기만적인 얼굴을 다시금 뼈아프게 곱씹었다. 이 대감은 부인이 전설의 보물지도가 숨겨진 혈매도를 구하려다 참혹한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그토록 귀한 미술품의 거래라면 필시 도성 내의 최고 화원들과 긴밀한 친분이나 은밀한 거래 내역이 있었을 터였다. 어쩌면 이 대감마저도 진실의 그림자를 밟고 서서 가문의 추악한 치부를 가리기 위해 조진우를 철저히 기만하며 거대한 연막을 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이 그의 뇌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조진우는 지체 없이 관하로 복귀하여 벼락 같은 호령으로 한성부의 모든 정예 병력을 총집결시켰다. 그는 권례 도화서를 드나드는 모든 전현직 화원들과 도성 내에서 이름난 대화서들의 명부를 낱낱이 거두어들이라 엄명하며 그 누구도 관아의 허락 없이 한양 도성을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도록 사대문을 철통같이 굳게 걸어 잠그라고 무겁게 지시했다. 또한 은밀히 믿을 만한 수하들을 대거 풀어 이 대감의 웅장한 저택 주변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밤낮으로 철저히 감시하도록 치밀하게 조치했다. 날이 밝자 포교들이 도성을 이잡듯 헤집고 다니며 내로라 하는 화원들을 관하로 거칠게 압송해 오기 시작했고 이에 장안의 민심은 흉흉하게 들끓으며 양반가의 사대부들은 거세게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조진우는 쏟아지는 혹독한 비난과 조정 윗선의 거센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차가운 수사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고추세웠다. 그는 용의선상에 오른 화원들을 어둡고 습한 신문실에 차례로 가두고 물과 식량을 철저히 끊은 채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며 살인귀에 숨겨진 광기가 스스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만을 짐승처럼 끈질기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조진우는 지금의 수사가 단순한 문초나 가혹한 고문만으로는 결코 저 교활하고 병적인 악귀에 굳게 담은 입을 열게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예술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으로 똘똘 뭉친 미치광이라면 이성적인 추궁보다는 그의 오만함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렬한 시각적인 충격과 심연의 공포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터였다. 조진우는 은밀히 관아의 가장 깊숙한 뒷방으로 물러나 흠집 하나 없이 새하얀 최고급 명주 화폭 하나를 벽면 한가운데에 스산하게 걸어두고 도성의 늙은 무당에게서 어렵사리 구한 기이한 푸른빛의 가루액을 조심스레 꺼내들었다. 이 푸른 액체는 밝은 곳에서는 물처럼 투명하여 전혀 보이지 않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죽은 자의 혼백처럼 창백하고도 섬뜩한 인광을 바라는 기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조진우는 떨리지 않는 굳건한 손길로 붓을 쥐고 화폭 위에 죽은 행수 기생과 이 대감 부인의 훼손된 원혼들을 달래듯 살인마가 그토록 잊지 못해 집착하던 어떤 여인의 흐릿한 윤곽을 서서히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핏빛 연쇄살인극의 종지부를 찍을 무섭고도 처절한 덫이 도성 깊은 밤의 장막 아래에서 조용히 그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성부 마당에는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조진우는 은밀히 마련된 관아의 깊숙한 밀실로 용의선상에 오른 도화서의 최고위 화원들과 굳은 표정의 이 대감을 차례로 불러들였다.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는 희미하게 일렁이는 호롱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사내들의 불안한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조진우는 상석에 미동조차 없이 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짐승을 노리는 사냥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심야에 끌려온 고귀한 화원들은 불쾌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대부의 체면을 운운하며 역정을 내는 이 대감의 고함 소리에도 조진우는 그저 묵묵히 허리춤의 환도 자루를 매만질 뿐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서늘하고도 묵직한 호령 한마디가 밀실 안을 울리자 항의하던 사내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끔찍한 한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흠집 하나 없는 새하얀 대형 명주 화폭이 마치 수위처럼 스산하게 내걸려 있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내 너희들에게 피 끓는 원혼이 들려주는 참혹한 기담을 하나 들려주고자 한다. 조진우의 낮고 스산한 음성이 밀실의 흙바닥을 긁으며 음산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붉은 치마를 입고 죽음의 제단으로 걸어 들어간 여인들과 완벽한 화폭을 완성하기 위해 산 사람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지워버린 끔찍한 악귀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살인마의 병적인 예술혼과 잔혹한 수법이 적나라하게 묘사될 때마다 용의자들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조진우는 백지장처럼 하얀 화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악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금괴도 쾌락도 아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한 여인의 환영뿐이었다고 뼈아프게 지적했다. 죽어간 여인들은 그저 악귀에 병든 머릿속에 존재하는 완벽한 초상을 재현하기 위한 불완전하고 가련한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이다. 조진우의 시선은 유독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솜의 끝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는 도화서의 수석화원. 신화원에 떨리는 두 손에 매섭게 꽂혀 있었다. 신화원은 도성 제1의 명성을 자랑하는 천재였으나 지금 그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죽은 원혼들은
결코 이승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밤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간 악귀의 주변을 맴도는 법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련한 혼백들이 저 빈 화폭 너머에서 살인귀의 숨통을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조진우의 단호하고도 섬뜩한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호위 포교들을 향해 짧고 강렬한 눈짓을 보냈다. 포교들이 방안을 밝히던 호롱불을 일제히 불어 끄자 밀실은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어둠 속으로 속절없이 침몰했다. 갑작스러운 칠흑의 공포에 질린 사내들의 비명 섞인 헛숨, 들이켜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누군가 뒷걸음질을 치다 닭자를 엎는 요란한 소리가 밀실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조진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짐승처럼 날선 감각을 곤두세우며 덫에 걸린 먹잇감의 치명적인 단말말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숨막히는 칠흑의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텅 비어있던 새하얀 명주 화폭 위로 창백하고도 기괴한 푸른빛의 인광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이내 한 여인의 서글프고도 아름다운 얼굴 윤곽을 허공에 뚜렷하게 그려낸 것이다. 살아생전의 맑은 두 눈에 맺힌 원망과 처절한 슬픔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 푸른 유령의 형상은 마치 지옥의 문을 열고 이승으로 강림한 피눈물 흘리는 원귀 그 자체였다. 그 푸른 환영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신 화원의 입에서 짐승의 멱다는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안 돼. 네가 어찌하여 그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냐. 신화원은 다리가 풀린 채 바닥을 뒹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발작하듯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수년 전 그가 미치도록 사랑했으나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여인, 살인귀로 변하면서까지 화폭에 담고자 했던 바로 그 완벽한 환영이었던 것이다. 조진우의 치밀한 심리적 덫에 걸려든 악귀에 굳건했던 이성의 방벽은 그 창백한 유령의 미소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허물어져 내렸다. 신화원은 바닥을 기어가 인광을 바라는 화폭을 향해 손을 뻗으며 눈물과 콧물을 뒤집어 쓴 채 미친 듯이 용서를 빌고 또 애원했다. 조진우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칼집을 어루만지며 마침내 스스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무너져 내린 연쇄살인마의 처절한 몰락을 차갑고도 냉혹한 시선으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다시 켜진 호롱불의 밝은 빛이 밀실 안을 가득 채우자 바닥에 엎드려 발작하던 신 화원의 처참한 몰락이 낱낱이 드러났다. 도화서의 콧대 높은 수석 화원이라는 고귀한 직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미쳐버린 늙고 초라한 짐승 한 마리만이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을 뿐이었다. 조진우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서슬퍼런 칼끝을 그의 턱 밑에 겨누며 무고한 여인들의 피로 얼룩진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라 엄히 꾸짖었다. 신화원은 턱 밑을 파고드는 서늘한 칼날의 감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초점 잃은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기괴한 실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한 늙은 대신의 여식, 자신이 뼈에 사무치도록 연모했던 한 가련한 여인의 이름을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부르짖었다. 참수당한 연인의 잘린 수급을 몰래 수습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화폭에 담으려 했던 그 끔찍한 밤이 그의 이성을 영원히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피와 진흙으로 참혹하게 일그러져 내 기억 속의 그 고결하고 눈부신 미소를 도무지 화폭 위로 되살려낼 방도가 없었단 말이오. 신화원에 찢어질 듯한 절규가 관아의 돌벽을 치며 구슬프게 메아리쳤다. 그는 잃어버린 연인의 완벽한 얼굴을 재현하기 위해 도성의 여인들을 제물로 삼아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음을 고통스럽게 실토했다. 붉은 치마를 입히고 산속의 폐사지에 앉혀 달빛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박제하려 했던
그의 병적인 탐욕이었다. 조진우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찌하여 죄 없는 목숨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유린하고 얼굴마저 훼손했느냐 묻자 살인마의 두 눈이 돌연 맹수처럼 흉폭하게 번득였다. 그 천박한 것들은 감히 내 고귀한 연인의 자태를 흉내내면서도 짐승처럼 두려움에 떨며 꼴사납게 눈물을 흘리고 완벽한 자세를 흐트려 놓았소. 감히 내 신성한 예술을 망친 그 불완전한 붓자국들을, 그 쓰레기 같은 실패작들을 내 어찌 살려두고 화폭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사냥개 역할을 하던 환쟁이 윤복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오자 그림을 그릴 때 붓을 핥는 습관을 이용해 치명적인 단사묵으로 입을 막아버렸다고 조롱하듯 털어놓았다. 또한 진실에 닿아 있는 기방의 행수기생 역시 비단 화폭으로 교살하여 수사의 올가미를 벗어나려 했음을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내뱉었다. 예술이라는 거룩한 명분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광기, 어린 화사의 궤변에 밀실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 놈이 이토록 두려워하며 엎드린 저 유령의 정체는 오직 내 놈의 병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망령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조진우는 싸늘한 음성으로 빈 화폭에 발라둔 기이한 인광물질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빚어낸 착시의 덫을 냉혹하게 일깨워 주었다. 진실을 깨달은 신화원은 허망함과 절망감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제 손으로 자신의 두 눈을 찌를 듯 미친 듯이 발버둥쳤고 포교들이 달려들어 광란하는 짐승을 단단한 오라로 겹겹이 묶어 끌어내었다. 살인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멀어지고 밀실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자 조진우는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자네들을 묵묵히 돌아보며 깊은 탄식을 토해냈다. 맹목적인 사랑이 빚어낸 끔찍한 집착은 한 천재 화원을 희대의 악기로 전락시켰고 권력과 재물을 향한 허황된 탐욕은 무고한 여인들을 죽음의 재단으로 등 떠밀고 말았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수묵화 속에서 도성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스산하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 신화원이 의금부의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며 도성을 피로 물들였던 참혹한 연쇄살인극은 마침내 그 끔찍한 막을 내렸다. 가을비가 스산하게 흩날리는 한성부 마당에서 조진우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잔해들을 묵묵히 정리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탐욕과 광기로 얽힌 이 비극적인 사건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남은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만을 처절하게 남겨두었다. 조진우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 강가에서 독살당했던 떠돌이 환쟁이 윤복의 허름한 유품들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때의 절은 화선지와 몽당붓들이 널브러진 괴짝 속에서 그의 시선은 낡고 투박한 대나무 우산의 손잡이에 조용히 머물렀다. 무심코 우산대를 매만지던 그의 손끝에 나무의 결이 기이하게 어긋나 있는 미세한 틈새가 날카롭게 닿았고 본능적인 예감이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조진우가 힘을 주어 대나무 손잡이를 비틀어 열자 놀랍게도 속이 텅 빈 우산대 안에서 단단하게 말려있는 낡은 비단 두루마리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본 화폭에는 달빛 아래 흐드러지게 피어난 매화가지가 붉은 빛빛 안료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도성의 수많은 권세가들과 여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전설 속의 요물, 바로 진짜 혈매도였다. 이 대감의 부인마저 목숨을 걸고 탐냈던 막대한 금은보화의 비도가 숨겨져 있다던 세간의 흉흉한 소문과 달리 화폭의 그 어디에도 감춰진 지도의 흔적이나 암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억울하게 죽어간 전조기비의 한서린 붉은 피와 눈물만이 매화꽃 잎사귀마다 처연하게 맺혀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짓누를 뿐이었다. 헛된 소문이 빚어낸 허상의 보물에 눈이 멀어 숱한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기만했던 것이다. 결국 그 끔찍한 탐욕과 광기의 끝에 남은 것은
한낱 이 낡은 비단 조각과 붉은 얼룩에 불과하단 말인가. 조진우는 화폭 속의 매화를 쓸쓸히 응시하며 덧없는 인간의 욕망을 조용히 비웃었다. 가짜 보물지도를 미끼로, 여인들을 죽음의 재단으로, 내몬 환쟁이의 교활함이나 환영을 잡기 위해 산 사람의 피를 탐한 미치광이, 화사의 집착 모두 이 한 줌의 허망함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조진우는 이 불길한 화폭이 또다시 세상에 나가 헛된 소문을 낳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깊이 우려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탁자 위에 촛불을 끌어당겨 빛빛 매화가 피어난 낡은 비단 끝자락에 가져다 대었다. 작은 불꽃은 순식간에 시뻘건 화마로 변하여 수십 년을 이어져 온 저주받은 전설을 탐욕스럽게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혈매도의 붉은 매화꽃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일그러지며 시커먼 잿더미로 쓰러져 갔다. 조진우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차가운 가을바람에 그 남은 잿가루마저 흔적 없이 멀리 날려보냈다. 탐욕도, 집착도, 그리고 억울한 원혼들의 피 맺힌 한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도성의 어두운 밤하늘 너머로 영원히 사라지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순간이었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매캐한 연기 냄새와 깊은 고요만이 맴돌았고 조진우는 묵묵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간의 마음에 퓰리를 튼 어두운 욕망이 존재하는 한 이 도성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허리춤의 차가운 환도를 굳게 다잡으며 그는 어둠을 가르고 진실을 베어낼 단호한 수호자로서의 무거운 걸음을 다시금 내디뎠다.